이번에는 애프터 이펙트 7번째 시간으로서 페어런트와 퍼펫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어런트와 퍼펫핀 또한 애니메이션 작업의 연장인데요. 역시 키프레임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수 있지만 보다 독특한 형태의 애니메이션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기능들입니다. 자, 먼저 페어런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어런트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 페어런트 프로젝트를 열어놓은 상태인데요. 자, 역시 프로젝트 폴더에서 열어서 사용을 해 보시면 됩니다.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 페어런트 프로젝트를 보면 전등과 관절 상하 그리고 받침, 책상 다 5개의 레이어가 사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페어런트 기능은 종속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레이어를 부분적으로 애니메이션을 표현할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가령 지금의 스탠드 조명을 보면 관절 형태로 사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관절이 움직일 때마다의 변화, 그리고 전등갓이 움직일 때의 변화 등을 개별로 애니메이션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스탠드 조명을 보면은 가장 상위에 받침을 비롯해서 받침의 첫 번째로 종속된 관절하, 그리고 관절상, 그리고 전등갓 총 4개의 종속 구조로 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의 스탠드 조명을 페어런트를 사용을 해서 어떠한 형태로 종속된 형태의 애니메이션을 표현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받침을 선택을 해봅니다. 받침을 선택을 하고 이동을 해보면 현재는 독립된 형태로 사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컨트롤 Z. 자, 여기에서 페어런트를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받침이 이동이 될 때 관절하 그리고 관절상, 전등갓 모두 움직여야 되겠죠.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관절하에 있는 페어런트를 골뱅이 모양의 요 나선형 모양의 페어런트를 끌어서 받침에 연결을 해줍니다. 참고로 페어런트가 보이지 않는다면 페어런트를 보일 수 있도록 모드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제 받침을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해보면 종속된 관절 하가 역시 같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컨트롤 Z. 계속해서 이번에는 관절 하가 움직일 때 관절 상이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관절 상에 대한 페어런트를 관절 하로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받침을 이동을 했을 때 관절 하에 종속되어져 있는 관절 상까지 같이 움직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컨트롤 Z 다시 원점으로 이동을 해주고요. 계속해서 관절 상이 움직일 때 전등갓 또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역시 전등갓의 페어런트 관절 상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페어런트를 연결을 해주게 되면 가장 상위인 받침을 이동을 했을 때 하위에 종속되어진 전등갓까지 모두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로 설정을 해주는 것이 바로 페어런트라는 것이고요. 페어런트는 나선형 모양의 이 아이콘을 끌어다가 원하는 레이어에 연결을 해줄 수도 있지만 직접 원하는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애니메이션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받침을 선택을 해주고요. 받침 레이어를 확대를 해보죠. 마우스 휠을 회전을 해서 좀 확대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손바닥 모양의 툴을 사용을 해서 작업 위치로 이동을 해줍니다. 자, 현재 받침의 중심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는 받침 레이어의 중심점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회전이 되는 관절 상하 그리고 전등갓의 중심점, 즉 회전축이 중요합니다. 살펴보기 위해서 관절 하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변형을 열어주고요. 여기에서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중심점이 어디에 있나요? 중심점이 여기에 있죠. 만약 관절 하를 회전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중심점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이 됩니다. 컨트롤 Z, 컨트롤 Z 다시 0으로 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점, 즉 중심축을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줘야 되겠죠.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주기 위해서 중심축을 이동할 수 있는 펜 비하인드 툴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중심축을 아래로 내려서 회전이 되는 회전축에 갖다 놓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회전을 해봅니다. 회전을 하면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자, 이제야 비로소 정상적으로 회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시 0으로 해서 원래 상태로 되돌려 줍니다. 됐고요. 자, 이번에는 관절상을 보일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다시 관절상을 열어줍니다. 변형. 역시 회전을 한번 해볼까요? 회전을 해보니까 중심축이 여기에 있네요. 0으로 다시 되돌아가고요. 관절상의 중심축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어야 되겠죠. 펜 비하인드 툴을 사용을 해서 중심축을 이동을 해서 자, 이 지점으로 갖다 놓습니다. 정확하진 않겠지만 여하튼 회전을 해보면 이제 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보이는군요. 됐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고요. 이번엔 전등갓 역시 회전을 해보면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회전이 되죠. 그렇게 회전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회전축을 역시 펜 비하인드 툴을 사용을 해서 이동을 해줍니다. 자, 여기에다 갖다 놔야 되겠죠. 자, 이제 회전을 해보면 전등갓 또한 정확한 위치에서 회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회전이 될 중심점을 설정을 해 놨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축소를 해 주고요. 작업 패널의 위치 제대로 설정을 해 줍니다. 자, 먼저 받침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침 변형을 열어주고요. 받침은 위치에 대한 애니메이션만 설정을 해주면 되겠네요. 애니메이션이 시작이 될 시작점으로 갖다 놓고요. 위치에 대한 키프레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시간 이동을 하고 이동을 하고 시간 이동을 하고 이동을 하고 자, 이럴 때 이때 그냥 미끄러지는 것보다는 이 중간에 이렇게 위로 올려서 점프를 하는 껑충 점프를 하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재밌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동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점프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재밌게 애니메이션을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시간을 시작점으로 이동을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의 애니메이션을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스페이스바. 슬로우 비디오보다 더 슬로우 비디오 같죠? 예,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점프. 자, 이 정도의 속도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키프레임 간격을 많이 좁혀줘야 되겠는데요. 한 번에 쉽게 좁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키프레임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마지막 키프레임을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을 해주면 전체의 선택된 키프레임이 이렇게 한꺼번에 조절이 됩니다. 이와 같이 전체의 키프레임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스페이스바. 점프 됐나요? 점프 됐습니다. 받침 레이어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줬고요. 이번에는 관절 하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할까요? 예, 키프레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이동을 하고 회전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시간을 이동하고 또 다시 회전을 시켜주고 또 시간을 이동을 하고 회전을 시켜주고 자, 확인을 해보면 관절 하까지 이렇게 회전이 되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마우스 휠을 사용을 해서 타임라인의 위아래 위치를 바꿔줄 수 있고요. 이번에는 관절 상에 대한 애니메이션 역시 회전
애니메이션이 시작이 될 위치 타임 마커 갖다 놓고요. 회전에 키프레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시간 이동을 하고, 자, 역시 회전 값을 사용을 해서 자, 재미있는 모습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해줄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오는, 됐나요? 확인을 해보면, 자, 이 관절 두 개 모두 움직이고요.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전등갓에 대한 애니메이션 만들어 옵니다. 애니메이션 시작이 될 시점으로 타임 마커 이동을 해주고요. 회전 키프레임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시간 이동을 해주고요. 회전을 해주고요. 그리고 시간을 이동을 해주고, 역시 회전, 시간을 이동을 해주고, 회전, 이렇게 들어갈까요? 자, 그리고 시간 이동해주고, 역시 회전을 해줍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패런트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각각의 레이어들을 애니메이션 시켜준다면, 이렇게 종속된 형태의 애니메이션을 간편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주 재밌네요. 지금은 스탠드 조명을 통해서 패런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 밖에도 관절이 있는 캐릭터를 통해서 다양한 패런트 애니메이션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퍼펫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펫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프로젝트 폴더에 퍼펫핀 2번 프로젝트를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역시 지금의 프로젝트 잘 활용을 하시길 바라고요. 자, 현재는 몬스터, 그림자, 배경 3개의 레이어가 적용이 된 상태인데요. 자, 여기에서 몬스터를 보면 몬스터의 발과 눈이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지금의 이 손과 눈을 퍼펫핀을 사용을 해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의 레이어를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퍼펫핀이 적용될 레이어는 퍼펫핀이 적용될 이미지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투명하게 처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나머지 레이어가 보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몬스터 레이어, 즉 퍼펫핀이 적용이 될 레이어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퍼펫핀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펫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단 툴바로 이동을 해주면 되는데요. 퍼펫 위치 핀 툴이라고 되어 있네요. 한글 버전에서는 이와 같은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클릭하고 있으면 퍼펫핀에 대한 다양한 메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퍼펫 위치 핀을 사용을 해서 퍼펫핀으로 사용할 핀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위에 있는 퍼펫 위치 핀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핀을 한번 심어주죠. 관절이 되는 위치에 핀을 심어주면 됩니다. 자, 이 지점에 클릭. 자, 그런데 현재 파일은 오른쪽에 이미 3개의 핀이 만들어진 상태이군요. 자, 일단 요건 무시하시고요. 관절이 되는 그 지점에 핀을 하나, 2개, 그리고 센터에다가 하나, 다시 하나 만들어 줍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눈도 필요하다면 하나, 둘, 3개 해주고요. 그리고 하나, 둘, 3개. 자, 이렇게 눈까지 퍼펫 핀을 만들어 줬고요. 이제 몬스터 레이어를 열어봅니다. 열어보면 효과라고 만들어졌는데요. 효과를 열어보면 퍼펫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메쉬를 보면은 삼각형 확장 변형이 있는데요. 변형을 열어봅니다. 변형을 열어보면 현재 적용이 되어 있는 퍼펫 핀 개수만큼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퍼펫 1번을 선택을 해보면 요거네요. 요거. 자, 2번은 그 아래쪽, 3번, 4번 각각의 퍼펫 핀 고유 버너가 있기 때문에 고유 버너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에선 이전에 만들어 놨던 요 퍼펫이죠. 요거는 영문 버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줍니다. 자, 이제 퍼펫 1번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봅니다. 기본적으로 위치에 대한 키프레임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시간을 이동을 하고 위치를 바꿔주고 이와 같이 수동으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줄 수도 있지만 퍼펫핀은 단축키 하나만으로 쉽게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시간을 애니메이션이 시작이 되는 위치로 이동을 해준 다음에 자, 여기에서 퍼펫핀 1번이죠. 자, 1번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 봅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움직여 보면 시간이 자동으로 흐르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움직이는 퍼펫핀 1번에 자동으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집니다. 자, 시간이 끝났고요. 확인을 해보면 퍼펫핀 1번에 대해서 키프레임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확인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퍼펫핀 1번에 대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퍼펫핀을 사용을 하게 되면 핀이 적용이 된 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핀에 대한 애니메이션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퍼펫 2번을 선택을 해볼까요? 2번을 선택을 해서 자, 여기에서는 좀 수동으로 해볼까요? 위로 올라갔을 때 퍼펫핀 2번을 자, 이렇게 눈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봅니다. 자, 겹쳐지게 이동을 해 놓고요.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볼까요? 자, 그리고 그 부분이 보일 수 있도록 이동을 해줍니다. 자, 이제 확인을 해보면 퍼펫핀 2번의 위치가 눈이 있는 곳으로 갔을 때 퍼펫핀 2번, 즉 손의 위치는 눈 앞쪽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이 손에 가려진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자, 다시 퍼펫핀을 열어주고요. 몇 가지 주요 옵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스타치 펜 툴을 선택을 해봅니다. 스타치 펜 툴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핀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요. 자, 시작점으로 이동을 해서 클릭을 해봅니다. 자,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뭔가 변화가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의 빨간색 스타치 툴은 퍼펫핀을 통해서 움직임이 생기는 그 영역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즉 움직임이 생기지 않는 영역을 만들어 줄 때 지금의 이 스타치 핀을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퍼펫핀에 의해서 움직이는 영역 중에서 고정시키고자 하는 영역이 있다면 지금의 스타치 핀 툴을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컨트롤 Z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 주고요. 자, 여기에서 메쉬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메쉬 표시를 하면 자, 이처럼 메쉬 표시가 생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메쉬의 모양을 메쉬의 모양 또한 삼각형을 통해서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여기에서 확장을 사용을 하게 되면 메쉬의 영역이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증가됐다는 것은 퍼펫핀에 의해서 움직이는 영역이 더욱 확장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퍼펫 겹치기 핀 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봅니다. 자, 여기에서는 2번 퍼펫 핀을 선택을 한 다음에 클릭을 해봅니다. 클릭을 하니까 지금처럼 영역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지금의 이 영역은 다른 영역과 교차됐을 때의 앞뒤의 위치를 설정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아래쪽에 겹치기가 새로 생겼죠. 열어봅니다. 자, 현재 위치 앞 범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현재 앞의 수치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수치를 마이너스로 바꿔주게 되면은 지금의 영역이 뒤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퍼펫핀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겹쳐지는 부분에서 앞으로 갈 것인지 뒤로 갈 것인지의 설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지금의 퍼펫핀 2번이
뒤쪽으로 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눈에서 사용이 되는 이 퍼펫핀 5번에는 자, 클릭해서 겹치기를 만들어 주고요. 자, 여기에서는 당연히 앞으로 가 있어야 되겠죠. 만약 마이너스 값을 사용하게 되면 뒤로 가기 때문에 앞서 설정한 겹치기 값보다 큰 음수 값을 사용하게 되면은 종전처럼 뒤쪽으로 가기 때문에 설정하는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겹치기를 사용을 했을 때는 어느 지점, 즉 어느 퍼펫핀에서 뒤로 가게 할 것인지 앞으로 오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을 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페어런트와 퍼펫핀을 활용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간상 여기까지만 살펴보기로 하고요. 퍼펫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학습 자료에 준비된 프로젝트를 열어서 다양한 형태의 퍼펫핀 애니메이션을 표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